안녕하세요. 전환시대 농촌 후기를 책이야기하는 박상일입니다. 지난번 전통마을에서 농촌자치 길을 찾자라는 방송을 했더니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협동계 우수성이 매우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협동계와 유럽 협동조합을 비교해서 잠깐 구원해 드릴게요. 유럽 협동조합은 19세기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피폐한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전통마을 협동계는 최소한 1000년 이상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촌마을에서 농업생산과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유구협동조합은 도시형이고 생산과 생활이 분리된 협동체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협동계는 농촌형이고 생산과 생활이 결합되고 자치와 순환경제가 결합된 협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전통마을 협동계를 매우 선진적인 협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둔봉마을로 마을다움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날 37,000여 개의 마을이 있지만은 대부분 마을은 껍데기만 마을일 뿐 마을의 본 모습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을다움을 어디에 어떻게 세워서 복원해야 할까요? 마을다움을 찾는 것은 마을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자 농촌자치가 뿌리내릴 밭을 일구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은 먼저 일본 마을 만들기와 우리나라 마을 만들기를 비교해 보고요. 전통 마을 시대와 오늘날 마을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을다움의 조건과 마을 만들기 의미를 살펴보고요. 농촌 마을 만들기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둔봉마을을 농촌자치의 새 모델로 도출시킵니다. 둔봉마을 모델의 개념과 원리를 살펴보고 스펀지 원리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마을 만들기는 1999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그리고 2001년 전북 진안군에서 지자체 정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006년 중앙정부의 마을 만들기 정책이 만들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 만들기 정책은 모두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마을 만들기는 결과 질이 전혀 다릅니다. 일본을 살펴볼까요? 일본은 1888년부터 최근까지 3번의 시종촌 대합병을 했습니다. 메이지 대합병, 쇼와 대합병, 헤이세이 대합병이 진행되는 동안에 71,314개던 시종촌이 1,760개로 크게 줄었습니다. 시종촌 수가 40분의 1로 줄고 평균 인구 500명이던 시종촌이 2만 명대로 커졌으니까 엄청난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마을 만들기는 합병된 시종촌의 새 면모를 갖추기 위한 일이
중심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일본 마을 만들기 대상 범위는 시정촌입니다. 시정촌은 인구 2만 명 규모고 우리나라 시군 같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이에 비해 그 한국의 마을 만들기 대상 범위는 주로 자연마을입니다. 인구는 200명이고 사실상 행정의 말단 조직입니다. 일본 마을 만들기는 자립형 농촌 자치 세우기를 지향하지만은 우리나라 마을 만들기는 마을 공원 만들기 같은 환경 개선이 주를 이룹니다. 일본 마을 만들기는 1990년대에 이 고향 창생 운동의 기운을 받아서 지역주도, 주민주도형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마을 만들기는 아직껏 관주도형이고 사실상 70년대 새마을 가꾸기의 변형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마을 만들기와 한국 마을 만들기는 배경과 주 대상과 범위, 주 목적과 일이 전혀 다릅니다. 이 앞전에 우리나라 전통 마을에서 농촌자치 길을 찾자라는 방송을 했죠. 하지만은 전통 마을을 오늘에 그대로 되살릴 수는 없죠. 60년, 100년 전의 농촌 마을과 지금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전통 마을 때와 오늘 농촌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주민의 의식을 보자면은 전통 마을에서는 통합주의가, 오늘날은 다원주의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전통 마을에서는 공동체가 우선한 공동기원이 약발을 잘 받았고요. 오늘날은 종교의식의 다양성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전통 마을에서는 먹고 남은 것을 파는 자급자족적 농업이었지만은 오늘날에는 팔기 위해서 생산하는 상업적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통 마을에서는 마을 안에서 노동협력이 이루어졌었지만은 오늘날 노동협력은 읍면 단위 혹은 군 단위까지 확장됐습니다. 또한 전통 마을에서는 그 마을에 사는 정주인구 중심이지만은 오늘날에는 관계인구를 중시 여깁니다. 그렇다면은 시대를 불문하고 불변하는 농촌다움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농업활동과 생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건입니다. 마을이 농업활동의 지지대가 되고 생활윤택의 언덕이 되는 게 바로 농촌마을의 필요 조건입니다. 둘째는 좋은 관계구조입니다. 우리는 자칫 마을을 특정한 장소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마을은 특정 장소보다 주민들이 곱게 어우러서 하는 관계구조를 더 중시 여깁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가나안 땅은 살기 어려운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척박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된 걸까요? 그건 그 사람들의 관계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터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치환된 겁니다. 이렇듯 따뜻한 관계 구조가
사람들의 행복터전이 되기 때문에 관계구조를 마을다움의 필요 조건으로 꼽는 겁니다. 셋째는 주민들이 끈끈하게 어우러 사는 유대 범위를 둘 수 있습니다. 교통과 정보통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유대 범위를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범위가, 유대가 잘 일어나는 공간적 범위도 마을의 필요 조건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뒷동산에 올라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범위를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 범위가 진실의 공명을 일으켜서 마음 문을 열게 하고 유대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엔 그 유대 범위를 생활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이 잘 어우러지는 범위가 마을의 필요 조건인 거죠. 네, 그렇다면은 농촌 마을 만들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주민들이 고장 문제 해결의 주인이 되도록 자주성을 회복하는 의미입니다. 작은 일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정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면서 점층적으로 발전시킵니다. 마을 만들기란 자치분권 물꼬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생활과 현장을 중심에 놓고 바라지 않은 보충성 원칙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란 농촌 사회가 뺄셈 구조에서 덧셈 구조로 변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서로 끌어내림 구조를 서로 돌보는 구조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이 농촌 마을다움의 마을을 어떻게 만들지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전통 마을이 가르쳐준 것과 똑같습니다. 첫째는 이 대동계와 협동계가 연동되듯이 자치와 순환경제가 연동되는 유기체를 지향합니다. 둘째는 전통마을 구조가 그렇듯이 농업생산과 생활의 협동이 지속화될 관계구조를 지향합니다. 셋째는 공동체들이 상생하는 공동체 극상생태계를 지향합니다. 이는 공동체들이 서로 혁신의 힘을 보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최상의 마을 조건인 공동체 극상생태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생태환경은 서로 생존 경쟁을 벌이는 혼돈의 시기를 보내는데 이를 식생천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생천이 과정을 넘어서 생태계가 공존하는 극상 생태계를 이룹니다. 이 마을에서도 공동체들이 공생 공존하는 극상 생태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들끼리도 극상 생태계를 이룰 수는 있지만은 자연계처럼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공동체들과 자치체가 결합하면은 극상 생태계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마을과 선진국 사례에서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촌자치를 생태둔봉에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을 가두어 대려고 논이나 밭 가장자리에 만든 물 웅덩이를 둔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둔봉이
물을 대는 효용성 못지않게 생태 보존 후 효자 노릇을 하기 때문에 유기농업에서도 크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한 개의 둔벙에서 131종의 무척주 동물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135종이 서식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우펀읍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둔벙과 어항을 비교하자면요, 어항은 수조처럼 밖과 차단되고 물고기들에게 물과 먹이와 약주기를 반복합니다. 이에 비해서 둔벙은 둔벙 밖의 밖과 순환을 이루는데 물고기들에게 물과 먹이와 약을 주지 않는데도 수소생물들이 스스로 번성합니다. 이런 생태둔벙은 농촌 마을 구조와 딱 닮아 있는데 저는 이를 둔벙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생태둔벙이 저절로 좋은 생태 환경을 이루는 것처럼 둔벙마을은 유대관계를 스스로 확대 재생산시킵니다. 이 생태둔벙이 물대기와 생태환경 효자라는 두 마리를 잡는 것처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둔벙마을은 농업생산과 생활의 힘을 함께 키워주는 쌍끌이 기능을 합니다. 생태둔벙이 극상 생태계에 빨리 도달하는 것처럼 둔벙마을은 공동체 극상 생태계를 빨리 쉽게 이루도록 합니다. 이 생태둔벙이 생태 환경을 인근 논밭으로 빨리 확산시키는 것처럼 둔벙마을은 농촌 내생적 혁신의 불씨를 널리 퍼뜨립니다. 둔벙마을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둔벙마을은 순환경제의 지렛대로서 돈과 자원이 돌고 돌게 하는 주민 삶의 질로 리턴이 됩니다. 둔벙마을은 공동체 돌봄의 지렛대로서 주민 주체의 따뜻한 복지를 이룹니다. 그리고 둔벙마을은 주민 삶의 지지대로서 주민들이 공생 공존의 가치를 통해서 서로 비빌 언덕이 되어줍니다. 이번에는 둔벙마을을 이 스펀지 원리와 비교해 볼까요? 이 스펀지는 많은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는 합성 수지 있는데 주로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물을 빨아들이는 흡수성과 공기를 따뜻하게 데펴주는 보온성과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성이 그것입니다. 스펀지는 많은 구멍들이 모세관 현상을 일으켜서 물을 흡수합니다. 이는 여러 공동체들이 상생 활동을 일으켜서 주민 생활경제의 볼륨을 키우는 원리와 같아서 대생적 혁신의 동력원이 됩니다. 그리고 스펀지는 구멍 사이의 공기층 열을 보존하여서 보온력을 높여줍니다. 이는 주민 간 유대와 상부상조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복지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펀지는 충격 중에 생성된 에너지를 여러 구멍들이 분산시켜서 높은 완충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농촌이 당하게 되는 재해, 전염병, 사고 같은 여러 위험 요소를 잘 극복하게 힘이 되어줍니다. 아울러 이는 절차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농촌사회에
통합력을 키워줍니다. 농촌 마을다움은 이 농업과 생활의 유기적인 결합과 좋은 관계 구조, 그리고 끈끈한 유대범이라는 세 박자 속에서 꼽힙니다. 마을다움이 살아 숨쉬는 마을을 만들려면 자치와 순환경제를, 농업생산과 생활의 협동을 짝짓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동체들이 이 상생관계를 이루는 농촌자치의 극상생태계를 지향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을 모델이 둔봉마을입니다. 스스로 유대관계를 펼치고 생산과 생활의 힘을 키우고 농촌 내생적 혁신의 불씨가 됩니다. 때문에 저는 둔봉마을을 주민자치 시대 새농촌자치의 모델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얘기는 둔봉마을 터닦기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